다우지수가 또 한번 상승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백신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데요. 일단 모더나가 백신의 임상시험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95%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하게 퍼센테이지로만 따지면 화이자보다도 더 강력한 백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화이자는 초저온 냉동 보관인데 모더나의 백신은 냉장 보관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유통도 쉽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미국 증시가 강하게 상승한 부분들, 또 내년에 코로나가 종식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부분들이 전부 다 긍정적인 뉴스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컴백한 외국인들, 외국인들 매수세가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증시가 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대형주 쪽에 집중이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습니다만 코스피가 2500포인트를 가볍게 넘어서면서 계속 상승 흐름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런 기조가 더 이어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봐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진그룹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체제를 확정짓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하는 거 그냥 그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겠는데 조금 복잡한 속내가 있는 거죠.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 편을 들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그 3자연합 이쪽에서는 좀 반발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복잡한 이야기들 풀어가지고 이야기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월요일이 금방 지나갔네요. 벌써 화요일이네요. 일단 미국 증시가 계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국내 증시도 좋은 흐름도 보여주고 있고 분위기는 계속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 대한 그 내용 전달해 드릴 만한 내용이 지금 호재성 재료밖에 없어요. 근데 계속 증시가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관심들이 좀 쏠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증시가 내려갈 것인가 올라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체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올라갈 것인가 라는 것에 중심이 쏠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시장의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시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어떤 불안감, 그 다음에 상승할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막 그냥 그 호재와 악재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제는 악재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경제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버려요. 네, 악재 저리로 가 하면서 탁 밀어버리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강세장의 전형적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악재를 덮어버리는 호재, 그 다음에 기대감 이런 것들이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우지수가 1.6%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나스닥은 0.8%. 나스닥은 장 초반에 살짝 마이너스 출발을 하긴 했는데요. 다 올려놓고 마무리가 좀 됐죠. 그리고 조금 더 고무적인 부분은 장 마감 시점에서 확 땡겨 올려가지고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상승세가 유지가 되긴 됐었는데 장 막판에 한 번 더 땡겨가지고 더 고점에서 마무리 시켜버렸다. 자, 다우지수가 지금 3만 포인트 아주 바짝 다가서는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12,000포인트 바로 직전까지 와 있습니다. 아마 내일이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우지수가 3만 포인트를 돌파하게 되면은 또 새로운 영역으로 진입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면은 시장의 어떤 기대치들이 더욱더 커지지 않겠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이렇게 많이 상승한 배경에는 호재와 악재 여러 가지 구간이 있겠습니다만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호재가 눌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백신 랠리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동안 시장을 굉장히 압박하고 있었던 그런 코로나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끝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기대감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일단은 현재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코로나로 입원한 환자 수가 6만 8천 명이 넘어섰다. 하루 평균 약 10만 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어서 지금 뉴욕주를 비롯해서 봉쇄 조치를 강화하고 있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 현재 상황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더라도 보급에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지 않겠느냐. 당장 종식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썩 녹록치 않은 상태.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더 나쁜 소식이 전해진 게 뭐냐면 경제 지표도 같이 부진했다는 이야기예요. 현재 예상치는 조금 더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었던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죠. 이 지수가 원래는 이제 지난달에 10.5였고요. 예상치가 12.1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은 좀 괜찮아지겠지라고 얘기했었는데 이게 6.3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안 좋아진 거죠. 그래서 경제 지표가 좀 부진했다. 다행인 것은 제가 월요일날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제조업 지수는 지수에 그렇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지표는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조금 더 안심한 부분으로 작용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경제 지표가 부진하게 발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말아버렸죠. 그래서 지금 이 뉴욕주를 비롯해서 봉쇄 조치 강화, 그 다음에 경제 지표의 부진, 사실 이 내용만으로도 주가가 끌려 내려가는 것은 당연한 얘기였어요. 근데 이것을 다 덮어버린 것이 뭐냐면 백신이죠. 이 백신이 얼마나 무섭게 증시를 끌어올렸냐면 이제 코로나가 끝났다라는 그 확정적인 그 카운터를 날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미국 FDA 전 국장이요. 코로나 팬데믹은 이제 내년이면 완전히 끝난다. 그런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모더나의 백신 이 효능에 대한 발표가 시장의 분위기를 달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효능이 95%입니다. 95%면은 지난번에 그 화이자는 92%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보다 훨씬 효능이 좋은 거죠. 화이자가 92% 효능을 발표할 때만 하더라도 뭐 이거는 대단한 거다라고 얘기했었는데 모더나는 95%다 이렇게 얘기 나오니까 더 대단한 것이 나온 거죠. 끝판왕에 끝판왕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게 대규모 임상시험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서 진행된 거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신뢰도가 높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냉동이 아니라 냉장 보관이 가능하다. 이게 사실은 가장 큰 부분인 것 같아요. 이 화이자에서 개발한 백신은 그 초저온으로 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분말을 뭐 만들어서 해야 된다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초저온에 대한 어떤 유통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었는데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냉장 보관해라. 한 3도C 정도까지도 가능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 냉장 보관한다 그러면 일반 그냥 우리 유통되는 백신하고 똑같게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라면은 유통이 훨씬 더 쉬워지게 되고요. 더 빠르게 보급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이 백신의 어떤 도입 시기를 더 땡길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더 쉽게 보편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되는 겁니다. 초저온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기술이 필요하지만 냉장은 특수한 기술이 필요 없잖아요. 그냥 냉장 차에다가 집어넣고 이동시키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백신이 이번에 그 독감 백신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냉장 보관에 대한 어떤 그 부분으로 진행만 되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더나의 백신이 효능도 좋은데다가 유통도 용이롭다. 자, 이게 사기가 아니라면 코로나의 종식은 바로 코앞에까지 다가왔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뭐 유가도 상승하게 되고요. 전체적으로 그냥 분위기 다 달아오르는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크게 올랐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투자자들에게 강하게 작용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약간 집단화가 돼가지고 강한 힘으로 밀어붙이게 되면은요, 증시는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이상적인데?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서 생각하시는 게,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 계속 올라갈까? 뭐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바닥이나 상승 그 꼭대기나 똑같습니다. 한 점의 의심이 없어야 돼요. 바닥에서는 한 점의 의심 없이 그냥 완전 비관이죠. 그래서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이 들 때 주가가 반등하는 것처럼 주가의 천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내려갈지도 모른다라는 의심이 드는 그 순간 증시는 더 많이 오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려갈지도 몰라. 저거 혹시 사기 아니야? 이런 의심 자체가 없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 참여해서 시장의 상승을 즐기는 이 구간은 계속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분간은 더 시장이 상승할 것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전략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국내 증시 이야기, 네, 두 번째 이야기로 보도록 합니다. 외국인 수급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제목들 살펴보게 되면은요, 동학개미를 잡아먹는, 개인을 잡아먹는 외국인, 뭐 이런 식으로 제목들도 나오고 있고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또 대서특필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좀 하지 그랬나.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난 10월부터 이미 외국인들은 계속 그 기미를 보여왔잖아요. 그래서 9월 말, 10월 이때부터 강조해드렸던 게 이제 외국인 수급에 대해서 무조건 준비해야 된다. 걔네들이 사기 시작한 종목들을 이제부터 사야 된다라는 말씀 드려왔었는데 그게 이제서야 실제로 들어오게 되니까 기사에서 다루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뉴스 기사라는 부분들은요, 여러분들이 참고해야 될 부분도 굉장히 많겠지만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이런 게 있어요. 뭔가 조짐이 이제 있을 때는 그냥 그런 것에 대한 것들이 좀 있구나 하고 무시하고 넘어가고요. 지금 가장 크게 이슈가 되는 것들만 가지고 다루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들어와서 실제로 증시가 2,500을 넘어가 버리니까 이게 진짜구나라고 하고 이제 대서특필을 하게 되고 이제 개인들이 알게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지금 보면은 이 외국인들의 수급 유입에 대한 부분들이 한 달 반 정도가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 접근되기에는 늦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미 주가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왜 이렇게 주가가 올랐어?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더 많이 들어올 거야. 더 많이 갈 거야.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늦은 건 아니지만 이미 아래쪽에서 비교하기에는 매수하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자리까지 왔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사를 볼 때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실적 기대감에 돌아온 외국인 코스피 2년 반 만에 2,500 돌파 이렇게 나오게 되면 여기에서 또 막 이때부터 달아오르시는 분들은 네 조금 조심하시면서 투자하시는 게 필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외국인들이 들어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고 있는데요. 백신 기대감에 대한 랠리죠. 일단은 백신이 발표가 된다 그러면은 경기는 회복된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고요. 그보다 앞서가지고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부분은 이제 불확실성의 해소겠죠. 이제 미국 대선이 끝나면서 네, 거기에 대한 어떤 경기 부양, 뭐 기타 등등의 그런 기대감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조짐은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전부터 나오고 있었죠. 뭐 환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그 다음에 경기는 어쨌건 간에 그 불확실성 구간을 지나가면서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어떤 그런 신호들을 많이들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10월 달에 뭐 분위기 좋게 분위기가 계속 만들어졌었던 모양새가 그런 거였고요. 증시는 떨어지지만 외국인들의 수급은 꾸준하게 들어왔었던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미국 정부의 대규모 경기 부양, 세계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 백신 개발, 네, 뭐 이 코로나 상황의 종식 등등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위험 자산의 선호 현상이 더 심해졌고요. 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머징 마켓 쪽으로 들어오는 과정 속에서 한국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가장 주목을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위안화, 원, 달러, 환율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네,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무지하게 약세입니다. 지금 1,100원대까지 내려와서 이게 뭐 네, 이 정도까지 내려가도 되는 건가 싶을 정도이기 때문에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사지 않으면 안 돼라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을 거라 이렇게 보여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분석에 대해서는요. 지금 외국인들이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를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반도체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크다. 근데 얘네들은 원래부터가 그랬어요. 한국 증시에서도 한국 시장에서 이제 주목해야 될 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 얘들은 1등만 고집하거든요. 그래서 1등, 세계 시장 점유율 1등, 뭐 그냥 뭐 시장 지배력이 강한 거, 그다음에 뭐 국내 1등,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 쪽으로 이제 많이 들어오게 되는데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기에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상당히 저평가라고 생각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도체 업황이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다면 지금 저평가되어 있던 것들의 매수세가 계속 쏠리게 될 테고요. 실적 성장성이 커지면서 기업의 가치도 같이 상승하게 될 텐데
거기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네, 역대 최고치죠. 네, 역대 신고가, 최고 신고가를 다시 만들어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이런 것들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4분기, 내년 1분기 정도까지는 IT 업종이 전체적으로 이제 전통적인 성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 외형 성장도 일어나게 될 테고요. 업황 호전, 그 다음에 뭐 코로나 종식에 따른 뭐 기대감, 환율도 계속 내려가 있고, 뭐 이렇게 되니까 주식을 안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에다가 이제 그동안 외국인들이 또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뭐 빅스라고 하나요? 그 배터리, 인터넷, 그린, 반도체 이런 것들도 이제 지금 좀 쉬어가는 구간이죠. 왜냐하면 그동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자금이 이렇게 되는 거죠. 들어와서 팍 키워놓고 한번 잠깐 쉬어서 또 다른 쪽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다시 또 돌아오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그 배터리나 인터넷, 그린, 반도체 쪽에서는 또 약간 조정이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또 걱정하시죠. 시장은 올라가는데 왜 내 건 안 올라가? 막 이렇게 하시는데 또 주기가 돌아오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거나 정부 정책과 연결되어 있는 종목군들은 그런 식으로 보셔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강세장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걱정 또는 종목에 대한 걱정, 성장성만 있다라면 특별히 네, 무서워하실 필요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진그룹,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그 인수에 대한 M&A에 대한 이야기. 지금 뭐 뜨거운 감자죠. 뭐 여기에 대해서 말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어떤 시나리오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진그룹이 이제 조원태 회장의 체제를 확정지을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인수의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경과를 좀 보시면은요. 산업은행이요.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에 총 8천억 원을 투자해서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돕겠다. 그리고 한진칼 지분 약 10%를 확보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지금 산업은행이 10%의 지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과정에서 조원태 회장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약 386만 주를 담보로 잡았다. 네. 이거 지금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지금 조원태 회장보다도요, 3자 주주연합이죠. 이쪽 뭐 주주연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주주연합이 지금 서로 이제 경영권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 경쟁? 분쟁? 이런 거 있나요? 그러니까 경영권 내놔라,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조원태 회장보다도 그 주주연합이 지분이 더 많아요. 네. 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사실 이제 뭐 조금만 잘못하면은 조원태 회장의 위치가 좀 흔들릴 수 있잖아요. 또 그동안 이제 계속 저거 했었잖아요. 그 논란도 많았었고 뭐 폭행이니 욕설이니 이렇게 했고 뭐 그 경영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그 가족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 뭐 아니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얘기가 나와서 막 국민들의 공분도 사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제 위치가 좀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또 3자 주주연합이 나온 이유가 또 그런 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사실 이 경영진 자체가 흔들려 버린다라고 한다라면 그동안 가업으로 이어온 부분인데 물론 거기에 이제 인정을 쏟아낼 이유는 없습니다만은 기업 자체가 좀 위험할 수가 있겠죠. 이제 흔들거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경영진의 어떤 그런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 이런 것들은 주가를 끌어내릴 수 있는 어떤 불안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산업은행이 들어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조 회장 지분은 우호 지분을 합치게 되면 41%, 3자 주주연합은 46%, 그러니까 약 5% 정도 뒤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산업은행에 10% 지분이 들어온다 그러면은 네, 조원태 회장이 51%로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경영권 부분에서도 뭐 아주 자유롭게 진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산업은행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이 10%의 지분을 네, 이걸 가지고서 지금 그 조 회장의 그 주식까지 담보로 잡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10%를 지금 조 회장 쪽에다 실어주긴 했습니다만 경영이 잘 안 된다거나 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러면은 빼버리겠다 이 얘기죠. 네. 그래서 너희들 갈아치울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어떤 경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표면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죠. 정부의 입장에서는 일단 기업의 안정화가 우선이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정부, 산업은행, 조원태 이렇게 돼가지고 진행이 된 거고, 여기서 이제 삼자주주연합은 이제 반발하고 나서는 거죠. 야, 우리가 나서겠다. 우리가 유상증자 대상으로 산업은행 말고 우리가 참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부분은 지금 그냥 확정이 된 사실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이것은 한진그룹 내부의 일이고요. 아시아나항공과 금호산업 뭐 기타 이제 관련 종목군도 있죠. 뭐 그 저가항공들 전부 다 지금 상한가 기록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 이런 강세 기조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한진그룹의 아시아나항공의 인수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서로 들어와서 싸우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항공은 약간 시끄러운 부분은 그게 있는 내용이라서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이 더 맞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도 그렇고요. 이제 그 주주연합 입장도 그렇고, 일단은 그 조원태 회장 일가가 잘못한 거죠. 네, 그것은 뭐 어떻게 카바를 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잘못한 거기 때문에 뭐 이런 논란이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건 네, 이렇게 정부 차원에서 뭔가 마무리가 된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나 이렇게 관련 종목군 쪽으로 M&A가 진행이 된다. 이런 부분들도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큰 피해자 입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삼자주주연합이 일단 피해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HDC, 현대산업개발이겠죠. 지금 계약금 띄어먹힐 상황이 됐기 때문에, 띄어먹힌다고 해야 되나요? 걔네들이 좀 어물쩡거려가지고 애매해진 것이기 때문에, 아무튼 뭐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시너지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한진 일가와 이 아시아나 이 인수에 대한, 또 금호그룹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 네, 정부의 어떤 입장들, 그런 것들 좀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조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가는 어떤 것이냐? 아시아나나 그 금호산업이나 뭐 관련 종목군들에게는 좋은 소식이 되는 거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좀 시끄럽더라도요. 네, 별거 없죠. 네, 그냥 정부 차원에서 조원태 체제를 밀어주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기 때문에 경영권 안정화를 통해서 주가가 내려갈 일은 없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급등은 아니더라도 대한항공은 일단 비용에 대한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급등은 아니더라도 유지는 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 모든 기업들에게, 모든 종목들에게 다 좋은 소식이다. 근데 특별하게도 인수가 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더 좋은 소식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죠. 자,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네, 다우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이 됐는데, 모더나의 95% 효능이 있는 백신 소식 때문에 주가가 크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외국인들이 컴백하게 되면서 코스피 2500 이상으로 끌어올렸는데 증시 상승 기조는 더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세계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요. 한진그룹이 아시아나를 인수하는 것에 대한 의미는 도대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조금 그 내용을 살펴드렸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책 한 곡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실수의 원인에 대한 표를 작성하면서 내가 얻은 경험은 내 모든 자질 중 가장 중요한 것의 하나가 됐다. 이제 나는 그런 사실을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게 아님을 깨달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이번 조정을 겪으면서 이 조정 시마다 매수가 들어가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이제 몸소 겪었잖아요. 네, 아주 무서울 때, 정말 뭐 비관적일 때, 그럴 때, 네, 전부 다 싫을 때, 그냥 막 성투사도 때려주고 싶을 때, 그럴 때 매수를 했더니 수익이 많이 나오더라. 그런 경험들은요, 책에서 가르쳐주지 않는 얘기도, 또 책에 써있긴 하지만 내가 뭐 몸소 겪어보지 않는 이상은 그것을 네, 결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백날 이 얘기 들어봤자, 뭐 무서울 때 살아 백날 얘기 들어봤자 경험을 해보지 않으면 그때 그 기분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작은 경험들, 그런 것들이 정말 얼마나 소중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해 드릴게요. 저는 이따가 장중시황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